안녕하세요. 사춘기와 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온 뚜식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기입니다. 이력이 저는 좀 많이 독특한데요.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즉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오늘 주제인 뚜식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즉 심리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상담을 하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뚜식이 과학일기에서 과학 이야기를 내주신 이슬기 소장님? 소장님은 저의 일기, 뚜식이의 과학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양한 사춘기 관련된 책을 사실은 제가 하는 일 때문에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느꼈던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춘기 책들은 엄마 관점에서 쓰여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뚜식이는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 입장에서 실제로 뚜식이가 부딪히고 하루하루 느끼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뚜식이 누나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 고민이 있거든요. 누나가 요즘 맨날 저한테 짜증을 내요. 저도 힘든데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편도체라는 부분은 짜증, 예민함, 불안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기가 되면은 뚜식이 누나의 편도체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점 정도 수준의 자극이 와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뚜식이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넘어갔었는데, 한 2점, 3점 정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야, 뚜식이 너 왜 그래? 라고 소리가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누나의 화내는 지점을 누르는 그 스위치, 이게 아까 이야기한 편도체예요. 이 편도체를 더 많이 누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나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 편도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화를 서로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사춘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은 것도 사춘기 때문인가요? 사춘기가 된다는 거는 큰 맥락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왜 힘들어지냐면은 늘 사람은 뭔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춘기 시기에는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한번 주의력을 쓸 때마다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요. 그렇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뚜순이 같은 경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모르게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뇌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려서 방전된 휴대폰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하기 싫고 내가 저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뚜순이만 그랬던 게 아니라 뚜순이 엄마, 심지어 뚜순이 할머니까지 다 그런 생각을 거쳐왔을 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이거를 보통 교과서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뚜순이가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얻게 되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던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저 친구도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뚜순이의 그런 고민 자체가 뚜순이가 열심히 마음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김뚜수는 스마트폰 중독, 쇼츠 중독이에요. 저 이거 알아요. 이거 도파민 중독이죠. 유튜브 혹은 특히 쇼츠 같은 것들 막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이것만 보고 잠자야지 라고 하는데 계속 보다가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전두엽 기능이 조금 불안정해졌을 때 이런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전두엽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마 뒤쪽에 있는 뇌 영역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다고 해서 이마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엽이 가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뭔가 쇼츠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지금 고삐 풀린 상태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쇼츠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봐도 좋대 명확한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규칙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정말 얄궂게도 처음에 재밌는 걸 보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한 개만 봐도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의 몸은 너무 신기해서 금방 적응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생물학적인 역치라는 게 있는데, 역치값이 점점 올라가서 내가 평소에는 한 5분만 봐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게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넘어가도 만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영상을 보다 보면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정말 멈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도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독이라는 말을 여기서 싹 빼버리면은 도파민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뇌과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할 때 이거를 보상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나 이거 시험 100점 맞았네? 라는 그 성적표가 나올 때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그때 받았기 때문이죠. 혹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안일을 했는데 엄마가 뚜순이 너무 잘했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됩니다. 즉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과정으로 인해서 뭔가 얻게 된 거는 사실 우리 뇌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순간이 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열심히 뭔가 집안일, 엄마 아빠 심부름 도와줬을 때 엄마가 뚜식이 너무 잘했네 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 감정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감정 안에 도파민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스마트폰을 보지 않더라도 도파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일상 여기저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소장님, 김두식은 게임 중독이거든요. 어제도 밤새서 게임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맞아요. 게임을 끊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도 중학교 때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게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실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좀 마음이 풀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씩 시간을 줄여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뇌과학적인 맥락에서도 한 번에 내가 게임을 했을 때 몰입 시간은 사실은 40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어떤 일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했어도 40분 정도 하고 나서는 무조건 쉬는 게 좋고요. 통상 게임을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한 번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20분 정도 간격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내가 게임을 했다, 무조건 5분에서 10분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뇌도 정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도 진짜 그 CPU 같은 거 과부하 걸리면 막 버퍼링 걸리고 하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금씩 간격을 두고 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게임에 빠지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제가 도파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곳곳에 숨어있는 도파민을 올려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게 사실은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어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운동이 더 좋아요. 뭐 농구 골대에 슛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목표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 슛 연습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내가 딱 행동을 했을 때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게 게임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도파민을 늘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궁금해요, 소장님.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다려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엄마로서 혹은 아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기다려 주시는 그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순이와 뚜식이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들이 딱 3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요. 아,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항상 자책을 하는 게 사춘기에는 하루에 좀 정해진 일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침에 화냈다가 학교 막상 도착하면은 아, 내가 또 엄마한테 아까 왜 그랬지? 근데 또 엄마 얼굴 보면은 왠지 좀 약간 미안하다는 말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양가 감정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양가 감정이라는 말은 동시에 대립되는 감정들,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너무 미우면서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내 친구가 너무 좋으면서도 막 질투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커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로 내 그 감정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는 게 내가 무엇보다 사춘기를 잘 이겨내 나가는 그냥 과정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대화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혼자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왠지 내가 엄마라고 하더라도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는 정말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모든 걸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그 생각만으로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만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게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먼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친구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인하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르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점에서 사춘기는 저한테 있어서도 정말 소중했던 시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에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때 뭐 축구도 해보고 달리기, 뭐 농구, 뭐 배구 다 해봤는데 나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사춘기 시기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에도 나 혼자 하는 운동이 좋은지 단체로 하는 팀 스포츠가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심지어 공부, 어떤 분야들도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좀 불편해하는 게 뭐고
이유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춘기라는 시기가 나한테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대화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기,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소장님이 알려주신 3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바로 결심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춘기 시기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게 되는 다양한 이 감정의 소용돌이 그 안에 아예 그냥 몸 그리고 마음을 맡겨보고 내가 한번 이리저리 휘둘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사춘기 시기의 3번째,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뭘 싫어하는지 알기 위해서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는요,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몸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봐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 하는 법을 책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실제 수영장 가서 한번 배우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익숙하게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춘기도 글로만 배우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충분히 만끽을 하는 게, 즉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춘기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온전하게 천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것도 사춘기라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런 감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그런 감정 자체가 사실 그 시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충분히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성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뚜시기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은 늘 쌍방향, 즉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소통을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의 뜻은 내가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에서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정말 나만의 감정에 빠져 있게 되면은 상대방은 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나 혼자 마음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뜬금없이 막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근데 고백 공격은 생각보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고민이 많이 해결됐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독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시기는 짧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짧은 만큼 더욱 소중하기도 해요.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큰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가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기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나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석구석 좀 들여다보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심리학자들은 바로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성격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늘 주변에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두는 것들도 내 성격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요 과정 자체를 우리 뚜시기의 과학 일기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뚜시기와 뚜순이의 질문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럼 저도 뚜시기의 과학 일기 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뚜시기의 과학일기 책에서 만나요.